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8월 28일 오늘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네요. 부동산 뉴스 제목으로 우선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확인할 부분은 이제 생수, 생활력 숙박시설 레지던스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2월 달에 시간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 지금 전세대란은 아닌데 지금 전세 물량이 조금 부족하다. 금액대는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 다음 청약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정부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내놓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축들 또 재건축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준신축으로 계속 말씀드렸듯이 틈새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PF 관련해서 3부토건 지금 좀 위험하다. 이게 10위권 안에도 진입했었는데 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크게 나옵니다. 제목은 비슷합니다. 지금 그 집값 잡겠다고 대출 줘였는데 전월세 도미노 이런 것들 가계대출 가을 이사철 어떻게 되나 기업이 주인인 장기임대주택 오늘 뉴스 기사는 이 정도로 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용 숙박시설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소위 레지던스죠. 이거는 제 전전 뉴스 설명에도 드렸지만 지금 결국 현재 12월 달까지 숙박업을 등록을 하거나 사실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걸로 용도를 전환하지 않는 이상 그 시가 표준액의 거의 10% 이상을 내야 됩니다.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게 엄청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 큰 틀은 건축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규제를 완화해달라, 아니면 그 주거용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것들을 우선은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나 시점이랑 그 다음 지금 대출 규제랑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시행과 그 다음 분양과 신탁으로 했고 그 다음 여기서 시공사인 건설업계가 돈을 받아야 된다고요. 시공사인 건설업계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행사가 PF를 일으킬 때 전 뉴스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대주단이 있다고 해서 이 말해서 은행들 대주 돈 빌려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큰 손들이 있습니다. 은행들 이 사람들이 할 때 시공에서 또 책임 준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런 상황인데 시행에서 결국 수분양자죠. 수분양자 지금 계약자분들이 계약금은 냈겠죠. 근데 중도금이랑 잔금을 치러야 이 돈으로 PF를 끄는 겁니다. 사실은 빨리 PF를 끄는 거예요. 시행사가 돈을 받아야 신탁이 시공사한테도 돈 주고 건물도 짓고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분양을 해서 돈 받아서 PF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맞물려 가는데 근데 지금 계약자분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중도금 잔금 지급을 거부를 했어요. 거부하니까 결국 몇천억 돈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PF도 문제고 PF 대주단에서는 시공사 너희가 책임져라. 시공사는 나 돈 못 받는데 그래 부실 시공으로 가는 거죠. 또 분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실 숙박업이기 때문에 소유주 입주도 안 됩니다. 입주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입자 전세도 안 돼요. 임차인 전세도 안 되고 이게 결국 목적은 장기 투숙하는 특히 외국인 분들, 특히 외국인 분들인데 어제 제가 경제 전망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외국인 관광 수요는 많습니다. 지금
관광 수요는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소비는 안 한다. 특히 소비를 안 하는 게 이제 숙박업 쪽으로 또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 틈새 시장이 있겠지만 에어비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 블로그나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를 했는데 보듯이 외국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이제 숙박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분들이 숙박을 잘 뭐 다른 식으로 그래도 그 경제 쪽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숙박업 관련해서 다 하락했어요. 매출이 다.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 말은 레지던스 활용을 안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공실이 나는 거예요, 공실이. 예. 공실이 난 상태고 이제 이거를 레지던스를 지어도 공실이 나고 특정 뭐 해운대 같은 경우는 뭐 오션뷰 나오는 뭐 지금 펄시즈나 이제 또 아니면 HD 같은 경우는 그나마 또 수의계약 맺은 임대업체에서 또 이렇게 돌아가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레지던스는 공실이 좀 많이 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레지던스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달까지 정말 통과가 돼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일부 PF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사람들은 뭐 정말 뭐 경매 물건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 시행이 이제 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유보를 해서 사실 떠넘기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건 또 쉽진 않고 또 세 번째는 그 뭐 복도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이제 건축법을 해서 뭐 주거용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비아파트 시장도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예, 이 시나리오 세 개 중에 그 생활용 숙박 시설을 이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겠죠. 또 생수 관련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이 하나는 위기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또 기회거든요. 또 이 숙박 사업이 뭐 언젠가 항상 이 불황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들은 또 잡으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항상 알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신축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서울은 특히 아파트 신축 분양권, 신축 분양권도 지금 근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정부에서 88 대책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건축으로 또 눈을 돌렸습니다. 근데 재건축도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죠. 분담금을 뭐 또 많이 나오고 또 사업 입지가 좋은 데는 분담가 평당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또 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거든요. 현재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뭐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니까 이제 풍수효과로 입지에 따른 이제 준신축, 뭐 구축은 좀 그렇고요. 준신축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이게 계속 말했듯이 풍선효과라 표현하긴 그런데 지금 강남 3구, 노도강, 이제 마용성 이런 쪽으로 지금 연끌 시점 제로금리 때 연끌 시점보다 지금 주담보대출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통계치에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은행 것만 본 거예요. 사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사채 시장이나 뭐 다른 식으로 연관된 뭐 전세나 이런 것들 하면은 대출이 더 많아지겠죠. 사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뭐 입주 물량도 서울 좀 부족하고 그다음 뭐 계약갱신 청구권 5% 이런 것들 맞물려 있고 또 비아파트 빌라 연리 오피스텔은 또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 맞춰서 전세 대란 플러스 이제 전월세 월세까지 이제 대란의 조짐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예. 거기서 지금 스트레스 DSL까지 이거는 무조건 확정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그 통화정책과 경제전망을 뭐 브리핑 그 한 거를 블로그에 올려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지금 가계부채가 뭐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이거를 다음 정권으로 떠넘길 그런 여유가 또 없어요, 지금. 네. 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목매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에 사실은 정부가 지금 목매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뭐 비아파트 88 대책이나 뭐 해놨지만, 결국에는, 조금 막아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스트레스 DSR로 지금 막아 넣었는데, 결국 이제 빚을 줄여라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전월세 시장도 대란이고, 뭐 신축 분양해서 계속 틈새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전월세도 합니다. 특히 지금 서울 쪽에 서울 쪽 그런 서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지방은 항상 형님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 뭐 동생이 이제 지방에서도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인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고 특히 이제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이제 주담보대출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심리를 꺾고 부채를 줄이는 목표입니다. 뭐 심리 꺾는 것도 있지만 부채를 줄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들이 뭐가 나왔냐면 은행마다 가계부채가 심하다. 특히 가계부채 중에 이제 주담보대출이 너무 심각하다. 주담보대출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를 이제 줄여라 이 말입니다. 은행마다. 특히 지금 뭐 은행들이 이 주담보대출 소위 말해서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은 내년에 이제 평균 DSR을 측정해 주지만 그 DSR을 은행들의 DSR을 낮추는 이제 소위 낮춰버린다는 페널티를 준답니다. 예. 은행도 뭐 그냥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자산 사업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서 이제 예대 마진을 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통해서 그분들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자유경제 시대에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통한 금융 사업을 하시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 결국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뭐 폭우라기보다는 이제 폭우가 오려고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특히 금융감독 이쪽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한국은행도 나오고 금융감독 이야기도 나오니까 은행 특히 국민은행 같은 걸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담보 대출을 금리를 올렸어요. 네, 주담보 금리를 올립니다. 우선은 금리를 올리면 뭐 못 빌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려 하면은 보통 뭐 카드도 하고 통장도 만들고 뭐도 하고 뭐도 들고 하는데 이제 상한 기간이 있습니다. 거치 기간보다랑 다른 건데 이제 상한 기간이 있어요. 상한 기간을 보통 50년으로 이제 보거든요. 내가 50년 동안 갚아 나가겠다. 이거를 이제 30년으로 줄여버려요. 예, 줄인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 기간이 줄어들면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금리와 원리금 상한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돈 빌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대출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한 달 원리금 상한 금액이 달라지는 거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예, 대출 한도도 줄어들어요. 또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금 상한 금액이 이제 커지겠죠. 예. 대출이 이제 더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보통 이제 주택담보성으로 이제 생활안전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을 해서 이제 돌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것도 이제 금액을 1억으로, 물건비 1억으로 이제 만들었고, 또 때로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보통 한 1억에서 1억 5천인데 지금 5천 한도로 이제 줄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세를 하고 계신 분들이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으로 이제 전세를 소위 말해서 국민은행에서 이제 전세를 했는데 다른 은행으로 뭐 전세를 갈아타는, 근데 이 타은행의 전세 자금 대안을 이제 금지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뭐 국민은행이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뭐 다른 은행이 대출이 좀 더 나올 수 있거나 금리 차에 따라서 이제 은행을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안 되고, 또 거기에서 덧붙여서 이제 나대지 토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는 토지도 이제 담보대출이 보통 이거를 제가 토지나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상업지에 건물을 올리는 이런 이야기들만 하시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게 되면은 그런 것도 많지만 그런 거는 정말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토지를 가지고 이제 뭐 대출 담보성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특정 이제 다른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을 가지고 담보가 많이 나와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안 된다는 식으로 국민은행은 이제 발빠르게 했습니다.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도 지금 이제 나올 거고요. 그게 이제 틈새 효과로 지금 그 9월 1일 시행 전에 이제 하신 데도 있겠지만 9월 1일부터 한 데도 있고, 풍선 효과로 지금
대출 상담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지방은행과 이제 중소형은행이죠. 중소형은행, 은행과 이제 보험사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지금 뭐 상담이 엄청 많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공문이 늦게 내려온다지만 이미 실행한 게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소급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근데 다른 은행들도 지금 이제 따라서 하게 된다고요. 그럼 따라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돈의 흐름이, 유동성이 이제 막히게 됩니다. 유동성이 막힌다 하면은 전체 큰 틀은 이제 가계부채가 줄어들겠죠. 예,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대책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입니다. 투기 수요의 근절이에요. 근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투기 수요 때문에 결국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비아파트 시장에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뭐 좀 지금 전세 사기도 그렇고 뭐 빌라나 연리 오피스텔로는 안 관리하거든요. 근데 거기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흐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경매도 많이 나올 거고요. 사실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기 어려우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채 시장도 이제 조금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길 거고요. 또 경매 관련해서도 물건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가는데,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 하면은 뭐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이런 흐름들이고, 사실은 흐름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지, 이게 우선은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돈의 흐름이 하나의 파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부품은 빠진 거예요. 대출 관련해서 이제 대출을 안 통해서 이제 보통 현금 있으신 분들, 부자분들이 이제 움직이긴 하겠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 이 분들하고 상관없는 또 영역에서는 또 거래는 많이 됐고요. 소위 말해서 뭐 전세가 10억이고 매매가 큰 금액들은 또 흘러가겠죠.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저독층 이제 서민들은 좀 어려운, 이 금리 인하와 맞물려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서울로 이제 맞춰지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 지금 특히 지방도 그렇고 아마 9월 달에 추석 맞이해서 뭐 이사철 맞이해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출은 어려워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잔금을 뭐 미리 실행이 되신 분들, 한 달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잔금을 미리 이제 실행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미리 이제 그 대출 상담사님들이 이런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뭐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도 있겠지만, 대출 실행이 아예 안 되거나, 그러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신 분들로 인해서 이제 뭐 중개 사고를 하긴 좀 그렇겠지만, 이제 중개 관련해서 소장님도 이제 머리가 아프실 거고, 그 다음 전세 물건이 이제 많이 쌓일 겁니다. 이제 전세 물건이 많이 쌓이다 보면 지금 뭐 공급 관련해서 물량 많이 늘어날 거고요. 거기다가 대출 수요 측면에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함해서 대출 관련해서 대출 이제 금액도, 전세 금액도 이제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근데 여기랑 이제 상관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뭐 낮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높이는 데도 있겠죠. 예. 근데 전세 금액이 낮아지면 결국 이제 매매가가 더 낮아지겠죠. 예. 지금 매매가 낮아지면 매매 금액이, 제가 말씀드린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박스권 아래에서의 금액들, 특히 지금 지방은 이제 평균 한 10억을 본다 하면은 뭐 한 5, 6억대 물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그런 물건들이 이제 다시 나올 타이밍이 들어올 겁니다. 다주택자나 이제 법인들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던지는 물건들이 조금씩 나올 거거든요. 결국 박스권의 금액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제 천장이 낮아지는 곳에서 다시 이제 흘러갈 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 관련해서 비아파트로 흘러가기 원하는 거예요. 예, 비아파트로. 특히 그런 상황을 보고 정부에서 이제 임대주택, 소위 말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했거든요. 임대사업자 자체적으로 신축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물량을 신축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이제 물량을 내놔서 공급을 하는 게 잘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기업형, 소위 말해서 기업형 임대 전문 이제 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점이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의 사업이 되겠지만 이게 말이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나 리츠 같은 투자회사나 투자회사나 이제 시행사나 아니면 이제 뭐 보험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이제 영역을 만들어줘서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굴러갈 수 있게끔 사업을 열어준 기회는 맞는데 이제 결국엔 이제 수요가 한정돼 있고 뭐 수요가 여기에 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지금 계속 원할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2단계가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되기 전까지는 뭐 금리 인하를 계속 정부에서 이제 이창용 총재 쪽에 이제 계속 넌지시 언급을 뭐 표현은 뭐 서운하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금리 인하를 해달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 상황에서 뭐 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뭐 강단도 있고 본인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명분이 있어야 된다 항상. 명분이 없으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뭐냐? 결국 이제 미국 패드의 금리 인하 시점과 미국 대선 시점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겠죠. 그런 걸 본다 하면 지금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2단계는 아마 계속 될 겁니다. 가계부채를 계속 줄여야 돼요. 부채를 줄이는데 금리가 줄어들면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이제 자금의 유동성을 막고 최대한 실제적으로 건설 경기 아니면은 이제 투자 설비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영업과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경제 전망과 연관해가지고 내수가 살아나는 그런 식으로 특정 산업이 아니고 일시 전체적인 이제 산업이 살아나는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비 인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심리는 얼어붙어 있어요.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특정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이 소진이 빨라지고 그런 것들이 공유가 너무 심하고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안정성으로 이제 부동산을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막는다 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예. 공원 학원대 뭐 집값이 더 서울 쪽은 오히려 수요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더 심화될 겁니다. 이게. 네.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다 하면은 뭐 피드백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하시고 또 상담이나 이런 것들 또 연락을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채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